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열린 스토리 박수진입니다. 여러분 미술 작품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예전에는 조금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요즘은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서 많은 작품을 만날 수 있고 또 일상생활 곳곳에서도 많은 작품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친근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미술 작품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죠. 바로 대구미술관인데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대구 시민들의 사랑받는 힐링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대구미술관을 맡아 이끌고 계신 최운주 대구미술관장님 모시고 대구미술관 이야기, 관장님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관장님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장님.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CNB는 이제 처음이신데 우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구미술관장 최은주입니다. 네, 이제 관장님이 부임하신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뭐 간담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사람들도 만나보시고 하신다고 정말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네. 요즘은 좀 어떠세요? 이번 주 시작할 때 무척 바빴어요. 네, 네. 저희 그 봄 시즌 네. 전시 3개 동시에 오픈하느라고요. 네. 근데 어제 오늘은 조금 한가하게 보내고 어제 있어요. 오늘은 조금 한가하게. 네. 네. 저희 관장님은 지금까지 이제 문화예술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계셨습니다. 30년이 넘게 미술계에 몸담으시면서 사실 이미 유명한 큐레이터로 정평이 나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에서 느낀 이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견해와 네. 관장님의 지금까지 미술 철학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지가 참 궁금한데요. 네. 많은 분들이 네.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대구에 온다 그러니까 네. 정말 한국 근현대 미술에 있어서 대구는 너무나 핵심적인 도시다. 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대구에서 걸출한 네. 그 근대 천재 예술가들이 나왔고 네. 또 그런 어떤 영향에서인지 50년대, 60년대 그 한국의 모더니즘 네. 미술을 이끈 분들도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네. 또 70년대 한국적인 실험 미술이 태동된 곳도 대구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 기록들도 많이 봐왔고요. 네. 또 직접 현장에서 일하면서 전시 기획할 때마다 그 대구 작가분들 혹은 대구의 작품들을 많이 활용해서 전시를 기획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대구에 올지는 몰랐는데 네. 이렇게 오게 되니까 현장에서 그런 흔적들을 바로바로 접하게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각오를 하고 있냐면 정말 이 아주 풍요로운 네. 그 미술적 자산들인데 네. 이 자산들을 잘 활용해서 멋진 네. 전시들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해서 대구 미술관을 대구 시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네. 문화기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 이제 풍부한 문화 네. 자산을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구 미술관이 이제 개관한 지 어느덧 8년이 됐습니다. 네.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공공 미술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포부를 네. 밝히셨는데 네.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대구 미술관의 주인은 누구일까?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대구 미술관의 주인은 대구 시민들이세요. 대구 시민. 네. 왜냐하면 공공미술관이라는 건 네. 결국 공공 재원으로 운영되는 미술관이거든요. 네. 근데 이 미술관의 재원은 바로 대구 시민들의 세금으로 네. 운영되는 미술관이에요. 너무 딱딱한 얘기 같지만 네. 사실은 공공미술관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의식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구 미술관이 지향해야 되는 어떤 지점들은 결국 대구 시민들을 위한 대구 시민들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또는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활동들을 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의식을 잘 유지를 하면서
그에 걸맞게 공공미술관이 갖고 있는 여러 역할들을 좀 전개를 시켜나가 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를 네. 하셨잖아요. 대구와 세계, 현재와 미래를 품는 대구 미술관이라는 비전을 발표를 네.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중점 과제들을 세우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라면 캐치프레이즈인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오랜 시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즉흥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현대 미술 영역을 살펴보면 네. 사실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가치 중에 하나가 네. 지역적 특성이 세계와 통하는 것들. 거기에 어떤 현대미술이 가질 수 있는 특징들 네. 혹은 장점들이 네. 발견될 수 있거든요. 네. 대구 미술이지만 대구 현대미술이 다른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도 찾아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독창성이 미술관을 통해서 발견이 되고 네. 이를 통해서 그 경쟁력 있는 전시로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세계로 전파될 수 있다면 결국은 그것이 세계화고 네. 또 그것이 대구 현대미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가치거든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네. 그런 의미와 네. 또 하나는 대구 지역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에서 전통성이라는 걸 굉장히 잘 유지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근대기 문화가 남아있고 네. 근대기의 유적들이 많이 남았죠. 남아있고 네. 또 그 근대기의 어떤 이야기들에서 파생되는 미술의 유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미술의 유산들이 그냥 그 과거의 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까지도 영향을 줘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과거와 현재만의 얘기가 아니라 미래에 관한 얘기까지 해줄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전시도 만들고 네.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프로그램들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 미술관이랑 교류도 활발히 네.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고, 또 네. 대구에 이제 소장하고 있는 작품 수도 늘릴 계획이라고 들으셨어요. 네. 얼마 정도 늘릴 계획이신가요? 제가 이제 미술관에서만 일한 게 올해로 30년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경험에서 비롯되는 어떤 경험의 네.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대구 미술관에 소장품 숫자가 1200점 약간 넘어요. 네. 잘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개관한 지 8년인데 네. 그 사이에 매입하고 또 기증을 받아서 1200점 정도를 네. 이렇게 형성을 해놨는데 제가 여러 경험에 비춰볼 때 미술관들이 자신의 자체 소장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숫자가 약 3,000점입니다. 아, 조금 모자라네요. 네, 그죠? 좀 모자라요. 네. 그래서 일단 제 첫 번째 목표는 3,000점이 될 때까지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거예요. 네. 3,000점쯤 되면 그 안에서 소장품 전시도 만들 수 있고 네. 소장품으로 주제전도 만들 수 있고 또 3,000점으로 소장품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단계는 3,000점을 모으는 게 목표고요. 네. 일단 3,000점이라는 기반이 마련이 되면 네. 10,000점까지는 가야 되겠죠. 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네. 파리에 있는 뽕피두 센터가 75,000점이 있고요. 와. 네. 테이트 뮤지엄, 영국에 있는 국립미술관이죠. 거기가 한 12만 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쭉 말씀을 나누다 네. 보니까 열려 계시고 소통을 네.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큐레이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큐레이터만의 개성을 부여하고 네.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네. 계획들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제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네.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많이 뵙겠죠. 네. 근데 이제 큐레이터에 대한 환상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네. 큐레이터는 우아하게 미술품을 보고 네. 미술품에 셀렉을 대해서 해서, 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네.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제가 경고 아닌 경고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뭐냐면 네. 당신이 큐레이터가 되고 싶다면 남들이 결코
다가갈 수 없는 네. 자신만의 우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 자신만의 우물을 우물. 가져.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마르지 않는 우물이어야 되는데 네. 퍼내도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 영역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아무개는 한국 근대미술 중에서도 1930년대 유화작품의 전문가다. 네. 아무개는 21세기 서양미술 중에서도 미국 팝아트의 전문가다. 아. 이런 전문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전문 영역은 그냥 한 번 물이 채워지고 나면 마르는 그런 우물이면 안 되고요. 네.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새로 네. 보태 나가고 네. 그러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독창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큐레이터가 되고 싶다면 네. 그런 영역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대구 미술관에 와 보니 아직은 큐레이터들이 젊어서 네. 그렇게 분화돼 있지 않아요. 아, 그래서 같이 네. 일을 하면서 네. 한 사람 한 사람 관찰해서 이 사람이 어느 영역에 관심이 있는지 네.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네. 어느 부분에 있어서 연구에 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지를 살펴서 네. 전문 영역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대구 미술관의 발전뿐 네. 아니라 큐레이터의 역량까지 네. 또 고려하시고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은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네. 관장님을 아는 분들이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빈말이 아닐 것이다.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대구 미술관이 기대가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구에는 이제 유명한 근대 작가들이 많잖아요. 뭐 네. 이인성 작가, 뭐 서동호 이케대, 네, 이케대 뭐,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기존의 저명한 이제 미술 인사뿐 아니라 또 나아가서 이제 발전하는 청년 작가들까지 대구 미술인들과의 이 소통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소통할 계획이신지. 사실은 미술관이라는 데는 뭐 직접적으로 남아서 대화하는 네. 그런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네. 전시로서 전시로서. 혹은 뭐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네. 혹은 기타 뭐 학술 프로그램 혹은 출판 뭐 이런 것들로 대화를 하는 곳이죠. 네. 그런데 대구에 워낙 이 풍요로운 미술 자산이 있어서 네. 되도록이면 현장에 많이 나가볼 생각이에요. 아, 현장에 나가서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네. 또 어떤 자료들을 갖고 계신지, 네. 또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술관으로 갖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석해 나갈지는 큐레이터들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관장님이 네. 워낙 여러 분야에 이렇게 또 관심이 네. 있다 보니까 또 어린이들의 미술 교육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은 요사이 네.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가 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네,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술관에서의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평생 교육의 한 가지이고 네. 사실은 열린 교육장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네, 학교의 교실에서는 미술 작품들을 직접 만나보거나 체험할 수가 없는데 네. 미술관에 오면 책에 나오는 작품들을 직접 직접 볼 수 있고 심지어 만져볼 수도 있고 네.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술 교육에 방점을 두는 선진 미술관들에 대해서는 네. 어느 다른 영역보다도 교육 프로그램에 정말 네.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교육을 경험했던 어린이들 중에서 세계적인 작가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자신만의 어떤 예술 세계를 가진 독창적인 예술가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구미술관이 전시 프로그램은 그래도 상당히 화려하게 잘 전개시켜 왔는데 네. 그에 비해서 교육 프로그램은 한정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련하는 기획, 네. 전시 프로그램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연결하고 네. 또 나름의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네. 만들고 네. 또 사실은 요즘 현대미술은 인문학하고도 연결이 굉장히 되죠. 많이 연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진지한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네.
전시가 없는 때라도 대구 시민들이 네.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네, 사실 대구가 조금 산막하잖아요. 산으로 네, 둘러싸여서 네. 아이들이 그런 미술 작품을 접하게 되면은 열린 마음으로 그럼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대구 미술관에서 여러 전시들이 있었는데 사실 정보 접근이 쉽지가 않아서 네.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관장님이 시민들이 제대로 미술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어떤 방법인가요? 아, 그것도 이제 제 경험에서 네. 비롯되는 건데요. 네. 제가 이제 89년부터 큐레이터가 됐는데 네. 사실은 미술관의 활동들을 알리는 미디어 환경이 너무나 많이 급격하게 변해왔어요. 그렇죠. 네. 그 전에 80년대, 90년대는 일방적인 안내 네. 수준이었다면 네. 이제는 정말 쌍방향 네. 소통을 통한 뭐라 그럴까요? 향유자들이 직접 정보를 캐내가는 네. 그런 시대에 왔잖아요.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네, SNS 활동 조금 더 확대하고요. 네. 가능하다면 미술관 로비 같은데 미디어 월 같은 것도 설치해서 네. 관람객들이 와서 바로 자신이 소장품 정보도 네. 취할 수 있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미술관의 활동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멤버십도 강화하고 네. 그런 여러 노력을 기울이려고 해요. 보는 전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그럼요. 미술관이 되는 거군요. 네, 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끝난 알렉스 카츠 전시를 네. 2번이나 다녀봤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끝났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근데 또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더 좋은 작품들이 기다리고 네, 있겠지라고 기대도 됐는데요. 네. 올해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고 기획되고 있는지 살짝 기뜸을 좀 해주세요. 여름 시즌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을 시즌까지 가는 전시가 있어요. 네. 박생광전, 네. 그 다음에 팝콘전, 네. 박종규전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색깔이 다 다른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네네. 박생광전은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채색 화가 중에 한 분인데. 그렇죠. 색채가 짙고. 네. 85년대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이 이룩해 놓으신 네. 어떤 그 민족적인 미술의 절정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꼭 보시라고 네.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팝콘전은 뭐냐면 네. 한국 현대미술의 여러 단면들 중에서 대중문화적인 요소들, 팝적인 요소들을 네. 지금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청년층, 장년층 작가들이 네.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네. 그걸 보여주는 전시예요. 정말 개성 있는 전시가 되겠군요. 네. 그리고 친숙한 이미지들을 사용해요. 네. 팝이란 말에서 아시다시피 네.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보게 되는 포스터 네. 혹은 TV에서 보게 되는 여러 이미지들 또는 뭐 애니메이션적인 요소들 네. 카툰에서 보이는 어떤 만화적 요소들 이런 것들이 전시장에 가득 와, 차 있습니다. 재밌겠어요. 네. 보러 오세요. 네. 네. 이렇게 네. 재미있는 전시들이 네.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사실 나는 인상파가 뭔지도 모르고 네. 미술 역사도 몰라서 나는 미술 너무 어려워 하시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네.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공감할 수 있는 방법들, 팁들이 있을까요?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낸 팁이에요. 어떤 거? 뭐냐면 네. 제가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하고 전시장 투어를 한 것 같아요. 네. 몇천 번에 걸쳐서 네. 했는데 정말 미술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네. 이런 거죠. 정말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왜 보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 다음에 저것도 작품이냐. 그 다음에 네. 또 하시는 얘기가 나도 하겠다. 나도 그리겠다. 나도 뭐 그런 저마다 얘기를 끊겠다.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미술을 알아가면 알수록 네.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포기하시죠. 네. 난 미술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네. 미술은 뭐 아는 사람들만 보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제가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네. 전시장에 가시면 어느 전시장이라도 되는데 네. 가시면 보시잖아요. 네. 보실 때 여러 작품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좋으니 오로지 자신에게만 감동을 주는 한 작품만 기억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 작품을 집에 돌아가셔도 생각해 보시고 네. 이미지도 떠올려 보시고 잠자기 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꾸 질문을 던져보시라고 그래요. 아, 이 그림을 내가 왜 좋아하지? 네. 왜 이 그림이 자꾸 나한테 다가오지? 다가오지? 이 그림에 어떤 색깔이 좋았지? 이 작가는 선을 왜 이렇게 걷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그 생각들의 질문을 구하기 어려우시면 저희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어떤 질문과 네. 대답 속에서 미술에 하나씩 대한 하나씩 관심이, 네. 해결점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지 못한 네, 방법이고 네. 저도 지금까지 전시회장 가면 네. 그냥 쭉 둘러보는데 그쳤는데 네. 한번 해봐야겠어요. 해보세요. 네. 그리고 사실은 좀 감상을 네. 작은 노트에라도 한 줄, 두 줄 아, 써보세요. 기억에 오래 남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스스로 답을 찾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살짝 네. 앞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도권에 계셨어요. 네. 덕수궁 미술관장님도 하시고 네. 경기도 미술관장님도 하시고 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뭐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 쑥스럽겠지만 이룬 성과나 그리고 네, 또 기억에 네. 남는 에피소드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8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이제 만 30년이 됐다고 네, 그랬는데 네. 다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리지 못해요. 네.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요. 네. 사실은 큐레이터 1세대였기 때문에 네. 아무도 걸어가보지 않은 길을 그렇겠어요. 걷느라고 네. 굉장히 많은 피곤함도 느꼈어요. 네. 느꼈는데 그래도 이 길을 걸어오길 잘했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몇 가지 있어요. 네. 뭐냐면 덕수궁 미술관장을 하면서 99년부터 2009년까지 했었는데요. 네. 그 석조전이라는 근대적 공간을 네. 그래도 우리나라의 근대 미술을 보려면 꼭 가야 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점. 덕수궁 미술관 하면 네. 또 근대 미술관. 네. 그런 성격을 부여해줬다는 네. 거. 두 번째는 지난 2013년이에요.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 분관이 네. 세계적인 규모로 개관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 일을 주도를 하면서 개관전 7개를 네. 진행을 시켰고 아. 그리고 하여튼 그 미술관이 세계적 미술관으로 부상하는데 네.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장님 일들을. 말씀하기 쑥스럽겠지만 네. 사실 이미 정말 네. 유명한 큐레이터로 정평이 나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네, 이제 감사합니다. 대구 미술관에 오셔서는 또 네.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그 지역 미술관에 네. 성공적 사례를 만들고 싶어요. 네. 정말 한국에 가면 네. 남쪽에 네. 대구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대구라는 도시를 상징하는 네. 미술관, 대구 미술관. 네. 맞아. 요즘에는 만들고 미술관 싶어요. 보러 네. 관광 많이 오잖아요. 그럼요. 네. 저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미술관 먼저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미술관의 명성을 네. 큐레이터들을 성장시키면서 네. 쌓아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떤 관장님으로 네. 남고 싶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또 이제 지금까지 이룬 업적 말고도 네. 또 대구 미술관을 또 전 세계적으로 만든 관장님으로 네. 남으시면 너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오로지 이제 미술하고 미술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대구 지역에서 대구 미술관이 정말 굳건하게 사랑받는 미술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은주 대구 미술관장님과 대구 미술관 이야기 그리고 관장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장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요. 어느덧 개관 8주년을 맞은 대구 미술관의 발전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또 더 좋은 작품들, 더 좋은 전시 기획들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설렘과 기대가 됩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청량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구 미술관 아닐까 싶은데요. 올 여름에는요, 미술관으로 미술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CNB 열린 스토리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